주말 사이에 어마어마한 예, 소식이 갑자기 퍽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다들 깜짝 놀라셨죠. 저도 그랬는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연합뉴스와 이제 신년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사전에 좀 준비된 어떤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언론사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이제 신년 계획을 일부러 이제 얘기하려고 인터뷰 약속을 정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기자의 질문에 뭐 낚여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실언한 거다. 처음에 이제 워낙 믿기지 않는 얘기가 튀어나와서 이제 그런 추측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정황상 아닌 걸로 지금 보이고 이제 좀 뭐랄까 오랫동안 좀 계획해 왔던 그 어떤 구상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시점에 얘기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신년에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공식화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연합뉴스가 이제 뭐랄까 뭐 특정 언론사라기보다 이제 통신사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어떤 그 스탠스 의심받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이제 잘 전달할 수 있는 언론사라고 생각해서 이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 구상을 밝힌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좀 깜짝 놀랐던 폭탄 선언이 하나 나오는데 이 인터뷰입니다. 자 보세요. 연합뉴스 인터뷰 일문일답인데 여기서 보면은 기자한테 딱 이래요. 이낙연 대표가 신년사를 잘 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고 이낙연 대표가 먼저 얘기를 해요. 기자한테. 도대체 신년사가 뭐였길래?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신년사가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습니다. 여기다 밑줄 쫙. 요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기자한테도 특별히 연합뉴스 기자한테 신년사를 잘 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잘 읽어보셨나요? 라고 이제 먼저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작심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뭐 기자의 어떤 질문에 뭐 돌발 발언한 게 아니라는 정황인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의미를 캐묻자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낙연 대표의 말.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여는 큰 열쇠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말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민주당의 이제 어떤 특정 정치인을 제가 여전히 뭐 이렇게 선택하고 있지 지지하거나 뭐 그런 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이번 소동에서는 사실 저는 이낙연 대표에게 좀 비판적 논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비판적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는 마세요. 제가 뭐 그렇다고 이낙연 대표를 뭐 싫어하게 됐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다만 그냥 이제 이낙연 대표를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는 평가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변수가 생겼다고 해야 될까? 제 마음속에 그런 정도의 이제 일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네, 이 방송 네, 계속 좀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깜짝 놀랐죠. 이게 국민에게 새해 벽두에 하고 많은 메시지 중에 왜 하필 이거야? 좀, 전 너무 속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사실 연말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실 그 법원발, 에? 그 법원발 그 소식들에 특히 윤석열을 둘러싸고 그리고 이제 조국
이제 우리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도 그렇고, 아, 12월 달 내내 되게 마음적으로 힘들고 그렇긴 한데 공수처가 출범하네 마네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진심을 우린 믿고 있다고 해야 될까? 뭔가 그 수구 세력들의 그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수구 세력들이 민주당을 막 음해하고,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을 옹호하고 민주당을 이제 뭐랄까 맹목적으로 지지한다기보단 비판적으로 견인해 간다고 해야 될까? 우리 깨어있는 시민 대중이 비록 속상하고 힘들고 좀 마음이 허탈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일만 잘해준다면, 그래 우리 이 속상한 마음 잘 컨트롤해서 다시 용기를 낼래. 민주당 우리 좀 위로해줘. 민주당 국회의원들아 우리 좀 위로해줘. 약간의 그런 마음 같은 거 좀 가지고 있었는데, 새해 신년부터 그런 얘기는커녕, 응?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민주당의 개혁, 검찰 개혁을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점 대표로서 송구한 마음인데 올 한 해 더욱더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신년 메시지를 사실 바라고 있었거든요. 속으로는. 왜냐면 외롭고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전혀 그저 당내 이런 여론이 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사면 이야기부터 꺼내니까 우리가 너무 그죠? 뭐 공감이 안 되고를 떠나서 뭐야,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뭐야, 왜 하필 이 시기에 이게 뭐야? 지금 민주당원들이 듣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떻게 이거일 리가 없잖아요. 당대표가 그죠? 당원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나? 그래서 약간 좀 화가 났죠, 사실은. 저는 좀 화가 나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차분해졌지만 사실은 전 이 인터뷰를 보고 사실은 좀 화났어요. 여러분도 좀 많이 그죠? 많이 놀라셨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러실까, 이분이.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뭐 국민의당보다 열세도 아니고, 그죠? 대통령 지지율은 많이 물론 떨어졌죠. 에? 그렇지만 그거는 뭐 임기 말이니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임기 말에 전직 대통령의 견조서는 뭐 그렇게까지 낮은 지지율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약간의 지금 코로나 국면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도 있고, 경제, 부동산 뭐 그런 이슈들 때문에 잠시 좀 이제 숨고르기 단계에 있죠. 그래서 봤을 때 뭐 보수 세력과 중도 세력과의 통합을 뭐 그렇게까지 뭐 위에서 뭐 민주당이 뭔가 새로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혁신안을 내놔야 된다 뭐 이런 당내 무슨 뭐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들고 나오니까 뜨악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초희진님 말씀처럼, 그죠? 이분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지금 대권, 이제 유력한 대권 후보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에게 지지율이 밀려가기 시작하니까 뭔가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뭔가 다른 돌파구로서 이걸 제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어떤 정권에 도움이 되기 위한 어떤 방책으로 이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어떤 정치공학적 계산? 선거공학적 계산? 그냥 그것만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측근들과 모여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그것만 생각하셨던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솔직히 들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더 깜짝 놀란 건 또 이 소식이죠. 뭐냐. 이 제안을 대통령과 먼저 상의해서 사전에 교감한 게 아니라 MB 쪽과 먼저 교감을 했다라는 게, 이게 더 또 한 번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아니, 이 중차대한 문제에 사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감옥에 보낸 게, 그래서 이제 적폐청산을 한 게 문재인 정부고 그때 당시 총리인데, 이 제안을 대통령과 먼저 상의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이거를 MB 쪽과 먼저 사전교감을 하고 대통령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더 의아한 거죠. 왜 이러실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언론 인터뷰, 연합뉴스 인터뷰를 하기도 전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먼저 이명박 대통령 쪽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거다. 이렇게 미리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보도가 사실이라면 아마 사실이겠죠. 이거에 대해서 뭐 부인하는 아직까지 이낙연 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총리셨는데 왜 이런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 같은 어떤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그죠? 당원에게 먼저 의사를 민주당원들이나 민주당 최고위원들에게 먼저 의사를 묻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MB 쪽과 먼저 사전교감을 해서 이렇게 연합뉴스와 폭탄 인터뷰를 하는 거냐고요.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뭐 비판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비판하기도 좀 뭐예요. 오늘은 좀 쓴소리 와장창 쏟아낼 건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예. 오늘은 진짜 너무 요 하루 이틀 사이에 너무 제 감정이 슬펐어요. 그래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한글에 이거 오타 냈네. 환봉아, 얘 내 후배인데. 환봉아, 오타 고쳐라. 사전 교감 없었다. 사전 교감 없었다는 거예요. 신중한 이낙연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청와대가 이거를 그죠? 좋아했을 리가 없죠. 이런 제안을.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의 지금 그 형이 지금 10%도 안 살았어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법원 그죠? 선고도 아직 안 났다고요. 근데 무슨 벌써부터 사면이야. 아직 재판받고 있는 분들인데. 사면에 대한 교감이 없었다. 사전 교감이 아니고 오타 아니네. 그렇구나. 하여튼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들 이제 이유를 모르니까 저는 정말 이낙연 이낙연 총리실에 있었던 핵심 비서한테 전화를 해볼 걸. 저랑 좀 친한데. 이거 방송 하기 전에 물어볼 걸. 진짜 왜 그러셨는지. 취재를 안 했네요, 제가. 내일 시사 바리스타에서 알려드릴게요. 내일 녹음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저도 이낙연 총리실에 계셨던 분들 저랑 인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근데 정치권 상태로 막 이렇게 막 취재 같은 건 잘 안 해요. 저는 뭐 사실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거든요. 뭐 정치인들의 말, 정치인들의 의중, 뭐 정치공학적. 전 그런 건 그냥 사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부정부패 비리 뭐 이런 거 추적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어서 뭐 정치 동향 이런 거 알아보는 게 별로 관심 없거든요. 언제 알려줘도 알려줄 내용들이고. 근데 하여튼 이건 방송 끝나고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몇몇 이제 그 약간 이제 정치권에 계신 분들 이제 한번 이제 판단들을 한번 쭉 봤죠. 요 며칠간 다들 무슨 얘기들을 하시나. 근데 한번 봅시다. 뭐 이런 것들이 여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진영 열린민주당 이분 최고위원이시죠? 이분의 페북 글이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어서 좀 가지고 왔어요. 한번 봅시다. 이낙연 씨가 사면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힐까? 부적절하다. 왜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건의를 해도 결정은 대통령이 결국 하는 구조인데 그죠? 어떤 결정을 하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주위에서 사면을 건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건의를 해도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사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공개적 건의는 가부를 어떻게 결정하든 결정권자가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와 방법을 정할 여지를 좁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편이라면 이런 걸 과연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전에 교감 없이 바로 해버릴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낙연 전 총리가 도대체 왜 이랬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사면을 만약에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얻는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더라도 이건 그 공은 이낙연 씨가 공을 가로치게 되는 꼴이 된다. 사면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잃는 것은 있어도 적어도 이낙연 씨가 일부를 미리 나가서 가져가는 꼴이 된다.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데 빚이든 그림자이든 결정의 공과를 이낙연 씨가 가져가는 꼴이 된다. 이낙연 씨가 이걸 모를 사람이 아닌데, 그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한 것일까? 너무 뜻밖의, 그죠? 언론 인터뷰가 나온 거죠. 우희종 씨, 이분도 이제 뭐랄까 민주당의 그때 뭐죠? 더불어시민당이었나? 예, 거기 이제 그래서 대표부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우희종 교수님은 이제 좀 더 세게 페북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영화 대부의 이제 명대사를 가지고 와서 화해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놈이 배신자다. 명심해라. 그러면서 뭔가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관용과 화해란 참 아름다운 말이다. 그러나 맥락과 흐름 없이 사용될 때 맛있는 김치찌개 속 고춧가루가 마치 이빨 사이에서 혹은 깨끗한 물잔에 부른 것처럼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왜, 무엇을 위한 관용과 화해인지 이미 말론 브란도가 거의 반세기 전에 지적하지 않았는가. 적폐청산에는 일 잘하는 자보다는 일 저지르는 자가 필요하다 했더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저지를 줄이야. 그래요. 이낙연 대표님이 이 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혹여라도 이낙연 대표 주변에서 계속 그 이낙연 대표한테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권유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분을 좀 유심히 보세요. 이낙연 대표님. 이낙연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낙연 대표를 위해서 정말 그런 충언을 한 것일까요? 정말? 저는 이낙연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낙연 대표님 주변의 참모들 중에 좀 속가내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론 브란도의 이 명대사를 우리 우희정 교수님이 전해주시니까 한번 좀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처음에 했나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박수현 대표가 살짝 커밍아웃 하듯이 이런 식으로 페북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죠. 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장 을 맡고 계신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대통령 사면 건의에 대해서 자기가 예전에 얘기했대요. 이낙연 대표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 출마를 고심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던 당시에 저는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를 문제를 떠안는 대표가 될 텐데 촛불 시민과 당원의 반대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든 그것은 이 시대를 감당한 자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대표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낙연 대표 주변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당원들은 분명히 펄쩍 뛸 텐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실 건가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우린 몰랐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낙연 대표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제 주변에 민주당에 계신, 저도 제법 민주당의 인맥들이 많은 기자인데 전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예. 근데 이낙연 대표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았나 봐요.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대표께서 총대를 매셔야 된다.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셨나 봐요. 주변에서. 이낙연 대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약간 놀랐어요. 근데 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이 페북글은 정말 유감이에요. 개인적으로. 뭐냐면 이분 보세요. 그냥 개인의 글이라기보다 민주당의 홍보 소통위원장으로서 쓰신 글인 거거든요. 근데 이 글의 내용을 보세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마치 당원들한테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받아들입시다. 뭐 이런 취지로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통이야. 이건 그냥 통보지. 응? 아니 소통이라는 거는 여러분 쌍방향이어야 되잖아요. 에? 그러면 이분이 소통위원장? 소통위원장, 제가 소통위원장이라면 어떻게 글을 쓸 거냐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당원들의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이런 제안들을 이낙연 대표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해왔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당원 여러분들의 뜻을 물어보고 싶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십시오. 무엇이든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이게 홍보 소통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 뭐야? 그냥 이 시대를 감당한 자의 운명이래. 뭐야? 이런 운명을 누가 줬는데? 우린 그런 거 운명을 맡긴 적이 없는데요. 아니 제가 민주당 게시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뭐 논쟁이 있었어요? 최근 뭐 한두 달 사이에 전직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고? 난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채팅방에 글 좀 띄워주세요. 저는 그런 여론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야? 뭐 이게 대통령의 운명이고 당대표의 운명이래. 뭔 소리야? 누가 그걸 운명이래? 요구한 사람이 누구야? 에? 아니에요. 이런 거 운명 아니야. 이 운명이라는 것도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시대가 결정하는 거지. 그냥 정치권 그 지도부 몇몇이 그냥 이게 운명입니다 하면 운명입니까?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여론과 시대의 그죠? 시대의 과정 속에서 그죠? 우리 국민이 먼저 여론을 만들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러고 나서 이게 운명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세요. 무슨 운명이라고 먼저 선언하고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라 그래. 심지어 그리고 우리들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글 속에 없어 아예. 여러분 의견을 겸허하게 경청하고자 합니다. 없어. 언제부터 자기들끼리 그냥 운명이라고 결정했다라는 거를 그냥 알리고 있어요. 이거는 통보지 이게 무슨 소통입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님. 이건 유감. 네, 박수현 전 대변인님. 몰랐던 모습 보이시네. 아무튼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나봐요. 이낙연 대표 주변에서. 이낙연 대표님 주변에 이런 얘기 해온 사람들 말론 브란도의 명대사로 잘 지켜보세요. 그분들이 정말 이낙연 대표님 도우려고 하는 분들인지. 결국은 바로 일단락 됐어요. 최고회의에서. 민주당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당연히 안 받아들여지지.
근데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쫑 나버렸어요. 이게 지금 최고위원회 오늘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그냥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보류하는 걸로. 그 제안은. 그러니까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면 그죠? 대상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당사자의 반성이 먼저 있어야지. 무슨 갑자기 사면이야. 어? 이렇게 그냥 결론 나버렸어요. 그냥 뭐야. 이건 당대표 망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사전 교감도 없이 막 그것도 심지어 연합뉴스랑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버리면 어떡해요. MB 쪽만 뭐하러 먼저 사전 교감을 해. 당내에서 그죠? 사전 교감을 먼저 하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틀 만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그냥 바로 팽당하잖아요. 이 제안은. 이거는 이낙연 대표의 정치력, 정치감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 같아요. 당원들이 이미 이낙연 지도부의 지도력에 대해서 정치적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이낙연 대표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겁니다. 쓴 약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낙연 대표도. 예. 한 번쯤. 지금까지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도 수구 세력들이 이제 막 공격들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를 근데 좀 덮어놓고 옹호하고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함께 좀 어깨 동무를 좀 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서 생각을 하려고 이해들을 많이 하려고 해왔던 기간이었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당원들이 바라보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과거만큼 견고하지도 않거든요. 당 대표로서의 어떤 지도력에 대해서 이제는 제대로 시험대에 오르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결론이 바로 이틀 만에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다는 건 이낙연 대표로서는 상당한 타격일 겁니다. 이 소동이 과연 앞으로 어떤 결과를 줄지는 전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여론조사가 또 여기저기 진행이 될 텐데 중도 통합, 중도 보수 진영을 아우르기 위해서 사회 통합을 명분으로 이낙연 발로 이제 그 대통령 사면론 이런 것이 이제 정치적 카드로 나왔지만 그것이 이제 여론에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과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중도층의 표심을 얼마나 흡수해야 할지 다음 주 여론조사에 아마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의외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거나 중도층의 표를 흡수해서 그러면은 진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실제로 중도 진영에서는 그런 식의 여론이 있었나 보다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혹은 오히려 후퇴한다면 진짜 이 사면론은 더 이상 꺼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낙연 대표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이사랑님, 네, 제작 후원금으로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여론조사를 좀 보죠. 일단은 이번 주 신년 차기 대선 지지도 각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예. 이낙연 대표는 오히려 3위권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조금 약간 그런 추세네요. 윤석열이 오히려 2등으로 올라온 여론조사들이 많아요. 지금 서울신문, SBS, MBC, KBS, 동아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등등등등등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대체로 이낙연 대표가 2등을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많지만 윤석열도 이제 2위로 많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여론조사도 많아요. 대체로는 다 1위가 이재명인데
서울신문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지율이 26%나 나왔네. 이거 뭐야? 이건 또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최금현님 감사합니다. KBS 여론조사에서는 21%, 그죠? 보통 이 정도 나왔죠. 20에서 22% 정도 사이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윤석열 지지율은 안정적으로 15% 이상대 이제 막 고착화되는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15% 정도까지 추락하고 있어요. 다음 주 보죠.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좀 반등에 성공한다면 의외로 사면론이 중도층에게는 먹히고 있다. 이런 것들이 민심이 확인되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물론 잘 모르겠다라는 건 저는 중도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진보 좌파 기자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의 민심은 상대적으로 저는 잘 못 읽는 기자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한번 보고 싶어요. 예, 진짜로 그 사면론이 어떤 여론에 효과를 미칠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진짜로. 중도층이 제 주변에 별로 없어서 그 민심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좀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예, 어떻게 바뀔지. 근데 상대적으로 중도층의 표심이 이재명 지사에게 많이 가 있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랄까 업무 실행력 이런 것들이 워낙 눈에 띄어서 정치에 관심은 없는데 이재명 지사의 뉴스는 많이 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론조사 이제 전화 왔을 때 이재명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낙연 대표에게 다음 주에 얼마나 많이 가거나 혹은 아예 안 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결과를 다음 주에 한번 보면 이 사면론의 어떤 정치적 어떤 파장이 가늠이 되겠죠. 찻잔 속 태풍인지 아니면 태풍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냥 그저 헛바람인 건지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여론조사를 보죠. 아 근데 약간 좀 그 지나가기 전에 하나 얘기하고 드릴 게 있는 게 이 보세요. 이게 약간 흥미로운 게 여러분 이게 윤석열이 지지율 1위 나온 여론조사들이 있거든요. 대체로는 다 이재명이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1위한 여론조사도 있어요. 근데 이게 특징이 있다. 보세요. 자동응답 조사할 때. 다 전화 면접.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 물어보면 이재명이 1등인데 전화면 자동응답 있잖아요. 자동응답. 그럴 경우에는 윤석열이 많이 1위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집에 보통 계신 분들이 그죠? 전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약간 이제 보수 성향 이런 분들이 전화를 많이 받는 거죠. 또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샤이 보수들이 전화 면접 때는 얘기를 못 하다가 솔직한 얘기를 또 자동응답 때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동응답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보수층의 표심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근데 리얼미터가 꼭 자동응답 이런 거를 많이 해. 그래서 리얼미터 뉴시스가 리얼미터랑 조사를 했는데 리얼미터가 꼭 보면은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보면은 심지어 막 국민의힘 막 이런 데가 막 1등하고 그러거든요. 지지율이. 리얼미터는 좀 자동응답 비율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전화 면접 비율을 더 높여야 돼요. 리얼미터는. 뭐 아무튼 이건 약간 이제 약간 좀 그런 이제 좀 다른 얘기였고요. 아무튼 다음 주 여론조사 좀 보죠. 자, 제가 연휴 사이에 좀 뭐랄까 좀 화가 나가지고 페북에다가 이런 글을 한번 썼는데 이낙연 대표 과거에 전두환 찬양 칼럼 동아일보 기자일 때 썼었는데 그때 분명히 국무총리 그 후보 인사청문회 때 이거 부끄럽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이 부끄러움을 정말 국민 앞에 보였다면 지금의 이렇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론을 이렇게 갑자기 꺼내는 거를 보면 정말 과거에 이 아무리 햇병아리 기자 시절 때 썼던 글이다 하더라도 당신 과거 문제에 대해서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전히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그런 취지로 페북에 글을 썼어요. 좀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이낙연 이제 대표 지지자분들이 저한테 좀 몰려오셔가지고 약간 좀 항의를 좀 하시던데 제가 좀 그것 때문에 좀 이거 일부러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낙연 대표의 그 진심이 담긴 기사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시더라고요. 뭐 약간 뭐 그 말도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 참고 삼아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게 1980 몇 년도에 쓴 기사더라? 약간 헷갈리는데 1980 몇 년도에 하여튼 쓴 기사예요. 1900 잠깐만. 일부러 찾아왔는데 83년도구나. 1983년도 1월 달에 이제 동아일보에 쓴 이제 이낙연 당시 신입 기자가 쓴 그 기사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이제 동정 기사를 써요. 뭐 기자들이 다 쓸 수 있죠. 그런데 굳이 안 써도 될 표현까지 써가면서 동정 기사를 좀 쓴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비판이 좀 있었어요. 인사청문회 때. 위대한 영도자, 뭐 이런 문구들 같은 것들이 기사 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에 기사 내용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경남 합천의 민정당 당시 뭐 이제 지도부들이 뭔가 행사를 가졌는데 권익현 당시 민정당 사무총장이 이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우리 당 총재 출생지인 이곳에서 평생 동지들이 모여 정기위원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이 지역을 모범지구당으로 만드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강조했다.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기사를 전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이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 그러니까 전두환이 위대한 영도자라는 거를 이제 이낙연 기자가의 입으로 표현한 건 아니고 민정당 사무총장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낙연 기자가 하고만은 그 당시에 이제 나온 여러 그 축사들 많잖아요. 하필이면 이 표현을 골라가지고 이걸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야 뭐야,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그 발언을 약간 이제 뭐랄까 다 옮겨 적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서 핵심 단어, 핵심 문장은 약간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냥 굳이 이런 표현을 써줄 필요가 있나? 제가 뭐 83년도에 뭐 기자 생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 이런 표현이 설사 권익현 사무총장이 썼더라도 이런 표현은 빼고 그냥 우리 당의 총재 출신인 우리 당의 총재인 전두환 총재가 이곳에서 나왔는데 평생 동지들이 모여 정기위원회 어쩌고저쩌고 축하한다.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 근데 굳이 이 수식어를 굳이 그대로 옮겨 적어 준 거죠, 기자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야, 이낙연 뭐 당신의 소신껏 쓴 거야 뭐야,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이 나왔던 거죠, 인사청문회 때.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써? 걸러줘야 될 표현들은 걸러 써야지. 목에 이렇게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언론 탄압이 워낙 심했으니까 동아일보 그죠, 편집국장이 강제로 쓰게 시켰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해명을 들어보면. 근데 아무튼 이낙연 대표가 그래 제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시절이었다. 근데 너무 어린 기자였고 제 한 사람의 인생은 어느 단면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셔서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미안하다, 이제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는 그냥 그 진심을 그냥 그대로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런 사면론 같은 게 이제 튀어나오니까 이낙연 대표 말처럼 전체적으로 봐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죠?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꾸. 뭐야, 부끄럽다고 얘기해놓고는 왜 전직 대통령들의 또 과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이브한 판단을 하고 그래? 비판을 이제 받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낙연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전두환 대통령을 이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 이렇게 쓴 건 아니고요. 당시 그 정치인들의 이제 그 말들을 이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이제 좀 웬만하면 좀 걸렀으면 좋았을 이런 좀 나쁘끄러운 표현들을 그대로 기사에 옮겨 적은 거. 그 당시에 기자들 많이 이래 가담했겠죠.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이낙연 대표가 당시에 이제 이런 기사를 써서 문제가 됐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저항했던 기자들은 있거든요. 예,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그러다 회사 잘리고 동아투이 만들고, 예? 뭐 이제 그런 선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아무리 신입 기자였다 하더라도 이 기사에 대해서는 평생 부끄러워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통령 사면 발언 이런 것들 함부로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후배 기자들이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낙연 후보님, 이낙연 우리 전 총리님이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셨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수구 보수 세력과 단호하게 선을 긋지 않고 어느 순간 화해와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그분들과 함께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을 또 여시는 건 아닌지,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죠. 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죠? 함부로 용서했다가 그 뒤에 무슨 일들 겪는지 우리 다 봤던 거 아니에요. 저들은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걸 교훈으로 가졌잖아요. 반성을 기대할 인간들한테 반성을 기대해야지. 그리고 적폐청산 제대로 하긴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특히 사법부 적폐청산은 아직도 되지도 않았어요. 박근혜 정부 때 같이 청와대랑 교감하면서 사법농단 벌였던 판사들 하나도 징계도 받지도 않고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적폐청산 끝나지도 않았다고. 근데 뭘 벌써부터 사면 얘기를 꺼내 그래. 흥분했다 제가. 흥분하지 않으려고 마음가짐을 다짐을 하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낙연 대표님 속상해서 그래요. 진짜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엔 좀 실망했어요. 이틀 동안. 아니 진보에 두 명의 걸출한 후보가 그죠? 이낙연, 이재명 각각의 그리고 장단점도 뚜렷해. 그래서 우리 유권자로서는 되게 사실 좀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올 1년이. 그래서 서로 좋은 정책 대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벌써부터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건 별로 좋지 않아요. 민주당에도 이재명 지사에게도 좋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낙연 대표도 좀 참모진들과 좀 대화 좀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 오류는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오류였고 좀 재정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의 어떤 지도력에 대해서. 다만 다음 주 여론조사는 한번 저도 볼래요. 예. 제가 중도층의 마음은 진짜 모를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진짜 이낙연 대표가 좀 의외로 반등하면 실제로 사면론이 중도층에게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긴 있었나 보구나.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삼을게요. 예. 일단은 저는 민주당 외곽에 있는 민주당 프렌즈로서 유감. 위로 좀 해줘요. 우리 언제까지 우리가 민주당을 위로해줘야 돼. 힘내라고. 민주당이 좀 우리한테 좀 위로 좀 해주면 안 돼요? 에? 우리도 위로받고 싶다고. 힘들어. 12월달 진짜 힘들었어요. 마음이 진짜 막 푸석푸석해져가지고. 에? 우리 좀 위로해주세요. 이낙연 대표님. 당신들 옆에 아직까지 우리가 촛불 들고 있다고. 힘내라고. 농부박씨님. 그죠. 이낙연이 올라가면 이재명도 같이 올라요. 그럼요. 민주당에 이렇게 인지가 많구나 하고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갖는다고요. 나경식님 감사합니다. 제작비로 잘 쓸게요. 자, 오늘 이 이야기 좀 길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할 얘기 이거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끼리라도 좀 제대로 한 번쯤은 털고 가야 될 이야기예요. 아이고. 위로받고 싶어요. 이제 저도. 어? 와, 진짜. 저도 진보 진영 안에서 저라고 왜 동료 기자들 그죠? 다 막 제가 무슨 제가 친문 기자? 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진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저도 막 몰리고,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지금은 검찰개혁 국면에서 민주당을 옹호해줘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기자인데 위로받고 싶어요.